자, 조배수 의원님 토론했습니다. 토론하세요. 네. 자, 제가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시간 좀 빼주세요. 왜 자꾸 발언하는데 그러세요?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5분 다시 아니 드리세요. 문제는 아닌데. 자, 조배수 의원님. 발언하는 시간에. 조배수 발언하는 의원님. 시간에 얘기하니까 그렇죠. 조배수 의원님 토론하세요. 토론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죠. 5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22대 국회가 전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물론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바 그리고 본인들을 지지하는 그 지지에 따른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과한 표현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도 서로 이념 갈등으로 이렇게 대립이 심한데 국회에서도 그걸 똑같이 해서 이렇게 부딪힌다고 하면은 국민 전체가 이 국회의 상황을 보고 더욱더 불안하게 생각하고 안정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노동부 장관님 와 계신데요. 예. 지금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된 사안이죠. 예, 충분히 논의 없이 야당만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게 올라갔지만 거부권이 행사되고 폐기가 된 법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법안과 그 뭐 어떤 내용의 수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죠.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제2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많은 우려가 되는 조항들이 추가돼서 이번에 통과됐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조합은 자주성이 생명인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다 없앴어요. 추가됐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지난번에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다시 재의결을 요구했고 폐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더욱더 강화돼서 그러니까 이거를 일방 통행을 예상을 하고 또 대통령 거부권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제2 요구를 하면 다시 또 부결이 되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되는 그 경로다. 이것은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물론 저희들이 총선에서 졌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요즘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아니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의 지지율은 왜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 끼어들지 말고요. 자꾸 그렇게 좀 품격을 지킵시다. 품격을 지키시고 자, 우리 행안부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이 법을 보면은 정말 유연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급 대상과 금액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편성권은 국회에 없습니다.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 금액을 명시하고 있고 소상공인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분들 도와야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 이렇게 다 뭐 전 국민 25만 원 하는 게 그게 정책적인 효과가 있겠나 이 말이죠.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모 의원님께서
소상공인들한테 참 매출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매출을 올리는 게 뭐냐? 민간의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흐름도 있어요. 그럼 왜 매출이 안 오르느냐? 사람이 물건을 안 사요. 왜 안 사느냐?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왜냐? 근원 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원 물가가 왜 올랐느냐? 전기요금 올랐어요. 그렇죠? 최저임금 올랐어요. 그 근원이 다 어디냐? 탈원전에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렇게 근원 물가가 올라서 경기가 어렵게 하고 매출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은 영국입니다. 영국 국회 의사당을 팔로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팔로먼트는 팔리아 플러스 먼트의 합성어입니다. 팔리아는 시끄럽게 떠든다는 뜻이고요. 먼트는 플레이스, 장소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 의회 팔로먼트의 원래의 뜻은 시끄럽게 떠드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시끄럽게 떠들려고 그랬냐? 그 이전에는 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살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워라. 그래서 그것이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 여당과 야당의 간극이 국회 의사당에 보면 3.9m라고 합니다. 그 3.9m는 양쪽이 칼을 뻗었을 때 칼끝이 닿지 않는 거리를 상징화해서 여야의 거리를 3.9m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행 이론처럼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철길처럼 만나지 않는 것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국회는 식물국회, 비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 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49조 국회 의사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총선에서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그 결과 22대 총선은 야당의 압도적인 다수를 국민께서 몰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국민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 야당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표를 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25만 원 민생지원 특별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이미 타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법사위는 사실은 내용 토론보다는 체계 자구 심사에 대한 토론을 주로 해야 되는데 체계 자구에 대한 심사는 없고 내용 토론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 토론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원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